안녕하세요. 원광아동 상담센터 소장 이지선입니다. 사이퍼매스 상담연구소 대표 손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3강 산만한 자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함께 육아 시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육아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아이가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산만하지 하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왜 산만한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잘 알아보고 어떻게 양육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산만하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기준에서 이해해야 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항상 산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부모님이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아이는 산만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를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우리 아이가 본래 그냥 이 나이가 산만한 나이 아닌가? 이런 거를 먼저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2살부터 한 7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좀 산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가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이제 자기 주도성을 자꾸 이렇게 키우려고 하고 나는 자율적인 인간으로 이렇게 크겠다. 그렇게 자율성과 주도성을 가지는 그런 연령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어른들 눈에는 되게 산만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산만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조절 능력, 실행 기능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실행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적절하게 하는 것, 하지 않아야 될 때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조절 기능이나 실행 기능이나 그렇게 아주 다른 말은 아니기는 한데요. 2세 정도 되면 아이들이 잘 걷지 않아요. 뛰기만 해요. 그래서 뛰는 걸 너무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걸어라고 하면 그 말을 잘 못 듣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절 기능이 부족한 거예요. 빨리 뛰었다가 천천히 걷다가 이것도 내가 내 몸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이 아직 발달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연령에 막 뛰니까 뛰지 마 이런 얘기 들으면 뛰지 말고 걸으란 얘기인데 그냥 급정거 딱 서버리고 끝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이죠. 그러면서 다시 천천히 걸어 이제 이런 훈련들을 하면서 사실은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절 기능들을 이제 익혀지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부모님들이 어떨 때 우리 아이가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뭔가 시켰는데 안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해라 이런 거 그리고 요즘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학습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만 하면 돼, 앉아서 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자리에 착석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알겠어요 하고 대답은 굉장히 해맑게 했지만 막상 시작은 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고 이럴 때 우리 아이는 주의 집중력이 부족해요. 우리 아이는 산만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산만함이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회성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학습에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로 이렇게 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 중간에 끼어들기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고 규칙 바꾸는 거. 다른 친구들이 안 돼. 규칙 바꾸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막무가내로 자기 혼자 규칙 바꿔서 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또 이런 충동성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딴 생각이 나면 또 친구랑 쏙닥쏙닥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아이들은요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쏙닥쏙닥 얘기하는 거 하지 않고 혼자서만 이렇게 머릿속으로 공상으로 이렇게 막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즐겁고 선생님이 볼 땐 이 아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수업을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막상 이 아이는 선생님 말을 하나도 듣고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도 맥락을 놓쳐버리거나 수업의 흐름을 놓쳐서 결국에는 갖고 있는 능력만큼 학습의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듣지 않고, 그러니까 듣지 않는다라기보다 그냥 갑자기 딴 생각이 났을 뿐인데 어쨌든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받아들여야 할 정보를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아이는 자기가 이렇게 산만하고 싶어서 혹은 엄마 말을 안 듣고 싶어서 아빠한테 반항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도 그냥 아직 조절 능력이 미처 발달되지 못해서 아니면 또래보다 조금 덜 발달해서 그래서 이렇게 산만해지고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의도가 아닌 경우가 사실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내 의도가 아니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은 자꾸 혼내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는 맨날 혼나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자신감이 없어지겠죠. 나는 뭐 이래도 혼나고 저래도 혼나고 그러면 이걸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하고 쭈뼛쭈뼛 하고 싶은데 또 아무 행동이나 하고 그럼 또 혼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나는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산만함이라고 하는 거는 발달 단계상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일부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DHD라든가 이런 진단의 기준에 들어가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이들을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규칙을 지킨다든가 순서를 지킨다든가 하는 거는 부모와의 연습이라든가 원에서 교사와의 지시를 따르면서 발달을 시켜가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산만한 아이다라고 보았을 때는 건강한 산만한 아이일 수도 있고 정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산만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렇게 산만하게 보이는 게 건강해서 내가 그냥 받아들여주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가? 이게 되게 곤란하고 헷갈리시고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아이가 산만한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 저 아이는 산만하니까 그냥 두자. 이러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금씩 개입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이제 조절 능력, 실행 기능 이런 것들을 발달시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머님이, 아버님이 막 이렇게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안 되는 그래서 원에서도 자꾸 전화가 오고 학교에 갔는데도 담임 선생님한테 자꾸 전화가 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부모님 수준에서 양육하는 게 좀 버거우실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 전문가를 찾아가 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건강한 주의 산만이든 아니면 정말로 좀 문제가 되는 아이이건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렇죠. 부모님의 양육 태도는 뭐 기질의 문제이건 산만함의 문제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먼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장난감을 꺼낸다라고 하면 나는 장난감을 꺼내야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게 되잖아요. 앞에 뭐가 있든 내가 뭐 이렇게 뺄 때 이게 떨어지든 말든 생각 안 하고 그냥 목표만 생각하는 거죠. 그 주변 거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이거를 꺼냈을 때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저거를 너무 꺼내고 싶었구나. 그거를 먼저 마음속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네가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엄마가 이해하고 있다. 아빠가 알고 있다. 이거를 먼저 표현을 해 주신 다음에 그런데 참 그런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꺼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구절절히 길게 얘기하면 안 듣죠. 그래서 짧게 핵심적으로 이거는 이러니까 치워야지. 넌 이거 가지고 싶었구나. 네, 이건 치우고 하자. 다음부터는 무게도 좀 생각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더불어서 연습을 같이 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아이가 이렇게 우장창 꺼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너 또 가지고 놀고 싶은 거 있니? 그걸 한번 꺼내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이게 혼난 듯 안 혼난 듯 하니까 아이가 조금 눈치를 보겠죠. 그러면서 나 저걸 꺼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걸 해보는 거예요. 저거 꺼내고 싶으면 네가 꺼내봐. 먼저 앞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거를 확 꺼내기 전에 살짝만 들어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단계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좀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우연한 기회에 아이가 뭘 꺼내는데 되게 조심스럽게 꺼내는 걸 봤다. 그러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칭찬해 주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그냥 나름 그냥 이렇게 하다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한 게 잘한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 수 있을 뿐더러 자존감도 손상되지 않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행동이 결국은 조절 기능을 더 발달시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주의 산만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산만한 아이들은 조절 기능이 좀 부족한 편이고요. 실행 기능이 아직 미발달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알려주실 때 짧게 얘기하시고 단호하게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애정이 담뿍 담긴 그런 표정과 어투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산만한 아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시 도서관 구독 많이 해주세요.